모든 관계는 유리벽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벽에 금이 가죠. 처음엔 작은 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금은 균열이 되고 결국 깨집니다. 우리는 그 깨진 조각에 베이면서도 계속 다가가려 하죠. 왜일까요? 혼자가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타인을 너무 이해하려다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유리잔처럼 맑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멩이처럼 단단하죠. 우리는 그 투명함에 속아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유리는 단단하지 않아요. 너무 기대면 깨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죠. 지나친 친절은 신호가 아니라 틈이 됩니다. 그 틈으로 상대는 들어오고 언젠가 그 틈은 금이 되죠.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당신의 이해에 감동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경계가 무너진 자리엔 침범이 들어섭니다. 당신이 허락한 작은 틈이 결국 큰 구멍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는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맞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시작되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그 적절함을 찾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래갑니다. 깨지지 않고 베이지 않고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요.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오래가기 위한 지혜죠. 촛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심지가 필요하듯이 관계가 지속되려면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유리잔이든 돌멩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만의 형태를 지키는 것이죠. 녹아내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당신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꺼내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향하고 있던 마음이 이익을 향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니 서로를 잘 안다고요. 하지만 10년을 만난 친구도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 만난 사람이 평생의 은인이 되기도 하죠. 시간은 관계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사람을 만듭니다. 배고픈 사람은 착할 수 없고 절박한 사람은 냉정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반복되는 패턴을 봐야 하죠.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습관이고 세 번은 성격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권력이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에게 친절한 것은 당신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면체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한 면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그와 오늘의 그는 다를 수 있죠.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이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울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 거울엔 진짜 얼굴 대신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얼굴을 비추죠. 하지만 오래 들고 있을수록 손이 아픕니다. 결국 그 거울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드러나죠.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모두 조금씩 다르죠.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무거워질 때 생깁니다.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가면이죠. 적당한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가면 뒤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를 보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침묵할 때의 표정을 봐야 합니다. 방심한 순간의 눈빛, 무언가에 몰입한 모습, 혼자 있을 때의 표정.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에 가깝죠.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가면에 속습니다. 밝은 미소, 친절한 말투, 배려하는 모습.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가면 뒤엔 피로와 고민,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서로의 가면을 조금씩 벗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벗으면 상대가 놀라고 너무 늦게 벗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죠. 그 타이밍을 아는 것이 관계의 기술입니다. 가면을 완전히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나도 쓰고 있고 상대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진정성이란 가면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면서도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거북은 껍질 속에서 쉽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는 더 깊이 숨죠.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대신 고요를 선택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한 세상에 기대려 하지 말고 내면의 껍질을 단단히 해야 하죠.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죠.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요. 맞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하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SNS를 확인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연결이 아닙니다. 도피죠. 고독의 시간은 자기 치유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쓴 가면을 벗고 긴장을 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 없이는 우리는 계속 소모될 뿐입니다. 명상가들이 고독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죠.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속삭임, 직관의 목소리. 시끄러운 곳에선 절대 들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기에 관계에서 자유롭죠. 상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배신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단단하니까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조건이죠.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하고 그것은 결국 집착이 되죠. 비교는 영혼의 빗금입니다. 위를 볼수록 더 많은 상처가 생기죠.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절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SNS 시대, 우리는 매일 비교 속에 삽니다.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 동료의 승진 소식, 지인의 럭셔리한 일상. 그것들을 보며 우리는 작아지죠.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하이라이트 릴입니다. 최고의 순간만 편집한 것이죠. 그들의 불안, 고민, 실패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메이킹 필름과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셈하기보다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헤아려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죠.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더 부유한 사람이 있죠. 그 끝없는 경주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요. 알랭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요. 빌 게이츠를 질투하는 사람은 적지만 옆집 사람의 새 차는 신경 쓰이죠. 비교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죠. 작년의 나보다 성장했는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50대에 꽃을 피우죠. 대나무는 5년간 땅 속에서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솟구칩니다. 당신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남의 눈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그림자가 됩니다. 칭찬은 감미롭지만 독이 있고 비난은 아프지만 해독이 되죠.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의 중심을 잃는다면 결국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까? 저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그 두려움에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는 타인의 기대를 거절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요. 하지만 정확히는 타인의 시선이 지옥입니다. 그 시선에 갇힐 때 우리는 자유를 잃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칭찬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와 무관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합니다. 그것마저 타인에게 맡기면 껍데기만 남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죠.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침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재조립하는 시간이죠. 세상이 주는 소음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늘 조용하지만 가장 정직한 방향을 가리키죠. 매일 우리는 분해됩니다. 스트레스에, 관계에, 일상에 조각조각 흩어지죠. 고독은 그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시간입니다. 퍼즐을 맞추듯 자신을 복원하는 시간이죠.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이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죠. 그 순수한 존재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썼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연기를 멈추고 진짜가 될 수 있죠. 사람은 결국 자신을 견딜 수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죠.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도망칩니다. 일에, 관계에, 오락에 자신을 던지죠. 하지만 결국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고독과 친한 사람은 강합니다. 혼자서도 괜찮기에 함께 있을 때도 자유롭죠.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죠. 고독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마치 잠이 그러하듯이요. 잠을 자지 않으면 병이 들듯이 고독 없이는 영혼이 병듭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삶의 무게는 외부가 아니라 내 시선이 만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각으로 삶을 정의할 때 비로소 자유가 깃들죠. 우리는 늘 부족함에 시선을 둡니다. 없는 것, 못 가진 것, 이루지 못한 것. 그것들을 세면서 불행해하죠. 하지만 정작 가진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숨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 곳에만 있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성공에, 인정에. 하지만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요. 그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죠.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제대로 보면 행복합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연금술이죠. 평범한 일상을 황금으로 바꿉니다. 자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남들이 뛰어간다고 따라 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리듬이 있고 당신의 시간이 있죠.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증명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분명하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때 비로소 타인과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 후 깨달음 한 줄 요약. 관계의 지혜란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나를 잃지 않는 기술이다.